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사회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온라인 수업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다 같이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면은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메모하시고 메모한 다음에 정리하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또 곱씹어 보시고 곱씹어 본 다음에 또 문제집 같은 거 구입하셔가지고 그냥 시험지로 쓰지 말고 학습지로 쓰시는데, 학습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100점 맞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5개씩 끊어서 풀어도 돼요. 20개씩 끊어서 풀어도 돼요. 제일 추천드리는 건 한 페이지를 100점 맞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100점 맞게? 뭐 앞에 요약된 걸 본다든지 아니면 교과서 내용을 본다든지 해서 100점 맞게 풀어야 돼요. 학습지는 무조건. 그럼 수학은 어떻게 100점 맞아요? 할 때도 수학도 뭐 친구한테 물어봐서라도 꼭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이거 뭐 대충 풀어가지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100점 맞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또 교과서를 한번 100점 맞게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기 전에 전 시간에 있었던 내용 동그라미 친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혼잣말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내가 떠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최대 단점은 뭐냐면 사람이 흐트러져 있으면 끊임없이 흐트러져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인지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있고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성을 할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음료라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식사를 하면 피가 또 위로 물리다 보니까 학습할 수 있는 인지력은 떨어지면서 위가 활성화되고 뇌의 기능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 적당한 휴식을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려가지고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 뇌과학자가 얘기한 건데, 에어로빅을 하루 20분씩 꾸준히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 했을 때 게으른 사람을 한 4배 정도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실행력을 4배까지 올린다고 한다는 건데, 실행력이 높다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4배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어로빅 같은 에어로빅 말고 다른 운동도 괜찮냐 했을 때, 헬스처럼 한 부위를 뭐 발달시키는 운동보다는 신체의 모든 부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면은 실행력이 증가한다고 해요. 물론 최악은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겠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여러분 생활 패턴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였어요. 선생님도 요즘 책을 좀 덜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육아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우리 아들이 혼자 놀기 시작했는데도 책을 안 읽어요. 게을러진 것 같아. 그래서 태권도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 나이 먹고 가서 흰띠 달고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날 불편해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뭔가 좀 내 신체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배워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헬스는 안 할 계획이에요. 왜냐면 내가 부상을 너무 잘 당하고 헬스를 하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몸이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좀 다른 운동 쪽으로 내 몸을 좀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뇌 기능도 활성화된다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한다 막 하는데 시간 한번 알차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봤대요. 교류.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했대요. 에너지 분야에서 교류했나봐요. 전력망, 러시아 고비사막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 에너지를 가지고 교류한 거예요. 경제 분야를 교류한 건데 경제 분야의 에너지 분야를 교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웃나라 물품도 교류했겠죠. 무역도 교류에 들어간다는 거겠죠. 중국은 1위예요.
수출 1위, 수입 1위. 자, 문화도 교류한다는 거죠. 만화, 영화, 합작 영화가 있었어요. 자, 한중일이 이런 합작 영화가 가능한 거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한중일 세계만 한자 문화권이라고 해가지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 러시아 발레단이 우리나라에 온 것도 교류라는 거, 외국인 유학생도 문화 교류라는 거.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잘 살아요 다들. 러시아도 잘 나가고요, 중국도 잘 나가고, 일본도 잘 나갑니다. 또 우리나라도 잘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온대기후니까. 러시아는 냉대기후인데 그래도 자원부국이에요. 자, 정치, 미세먼지 해결 방안. 정치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자, 미세먼지 해결 방안, 그리고 정상회담, 이웃나라 교류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한다. 이럴 때 필요한 태도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라고 해요. 친구와도 교류할 때 이 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이 스킬로 장착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이랑 비즈니스하기 되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상대방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상대방이랑 협력하는 능력이 떨어져. 되게 슬픈 거겠죠. 여러분도 이 능력,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와 협력하는 능력이 있다면 딴 사람이랑 같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겠죠. 이해와 협력하는 태도가 있는 나라라면 다른 나라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것 또 한번 메모하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봅시다. 그렇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생기는 거겠죠. 여기에 하나만 더하면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일본, 러시아 말고 수많은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라는 거죠. 사진을 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한 경험이나 사례를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외국인 근무하는 외국인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들 세금도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세금도 많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물건마다 세금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접세라고 하죠. 이분들이 와서 소비를 하면서 돈도 벌어가지만 세금도 많이 내고 있다는 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외국인, 문화체험, 근무,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공부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외교 국방 회의, 외교 국방,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관계가 아주 깊다라는 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하는 신문을 만들어 보자. 우리 모둠이 선택한 나라, 뭐 대부분 중국, 일본, 러시아 아니면 미국 말고 또 우리나라랑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 어딜까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왜냐하면 원유 때문에. 또 우리나라랑 관계가 깊은 나라 또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나? 우즈베키스탄? 외국 베트남. 맞아요, 베트남. 베트남이 또 우리나라랑 관계가 깊죠. 우리나라 공장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자, 내가 선택한 나라, 한번 관계 깊은 나라. 자, 신문 제목은 뭘로 할지라고 해서, 신문 제목은 여러분 신문 만들 때도 마인드맵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메모하셔야죠. 메모하셔야 됩니다. 메모 지금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학습은 하여튼 전략이에요. 어렸을 때는 뭐 머리가 좋네, 뭐 누가 뭐 학습 능력이 우수하지 않네라고 하는데, 일단 방법이에요, 방법. 살아가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을 막 늘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이 생기면 좋은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냥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번에도 온라인 클래스 하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여러분, 사회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메모하는 겁니다. 메모하고 나서
정리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74페이지. 멀지만 가까운 나라 미국. 우리나라 미국이랑 진짜 가깝죠. 굉장히 멀지만 거리는 먼데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미국은 우리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무역으로 연결돼 있대요. 미국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볼까요? 미국의 영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45배, 엄청나죠? 정도로 넓어서 한 나라 안에서도 영토도 동그라미 칩시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지형 기후가 나타난대요. 땅의 모양이 동서로 넓다 보니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사이에 3시간 차이가 난대요. 자, 동서로 넓다. 자, 미국은 국토가 크고 넓은 만큼 각종 지하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지하 자원, 에너지 자원, 땅 파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또한 옥수수, 밀 생산량이 많다. 이 깡패, 옥수수 가지고 뭐예요? 동물 키울 수 있어요. 밀 가지고 뭐예요? 이건 사람이 먹어요. 근데 옥수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콜라. 옥수수에 당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주 달게 가루를 내 가지고 만드는 게 콜라 재료가 옥수수라고 합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연료도 만들 수 있어요. 옥수수 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과자도 만들고. 옥수수는 정말 엄청난 그런 에너지 엄청난 작물이에요. 인구는 세계 3위. 자, 이처럼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상업, 공업 싹 다 발달한 거죠. 산업이 골고루 발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양한 물자와 서비스를 주고받는다. 자, 무역하는데 뭐예요? 물자, 서비스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고기를 사 먹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뭐 아이폰도 우리가 수입해서 쓰고. 근데 우리나라 제품을 또 미국으로 수출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동차도 있고요, 우리나라 핸드폰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배터리, 우리나라 또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 배, 선박도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철강 제품도 많이 수출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무역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요. 75페이지. 사우디 아라비아. FTA도 했죠.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우리나라는 원유가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발달에 필요한 원유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원유. 근데 우리나라가 원유는 생산되지 않는데 석유 화학 제품은 전 세계에서도 거의 탑급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입해서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다른 나라로 팔아요. 대단한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래요. 원유 하면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10배. 다 이렇게 커. 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 10배 큰데 인구는 3분의 1이래요.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30도 이상. 덥고 건조하다. 덥고 건조한 건조 기후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 생산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면 원유. 이러한 석유 자원의 수출을 바탕으로, 이걸 원유를 뭐라고 해요? 석유 자원이라고 하나봐요. 수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여러 기술을 도입해 국가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요. 특별한 산업이 원유 말고는 아직은 없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쌀 수출 강국 베트남.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다. 근데 베트남 보면은 남에서 북으로 쭉 뻗어 있으니까 기후가 다양한 거야. 여기는 적도에 가깝겠죠. 엄청 덥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또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또 온대기후겠죠. 열대기하고 온대기후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의 국가, 동남아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수출로도 연결돼 있고, 베트남 사람들은 기업 등에서 일하려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다. 자, 기업,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도 많이 하시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동부에 있는 국가로 면적은 남한의 약 3배. 크네요. 인구는 대략 2배. 와, 인구도 엄청 많네요. 이곳의 기후는 대체로 덥고 습한 편이다. 여기가 굉장히 기온도 핫한데 가능성도 핫하다고 해요. 전 세계 3대 투자자 중에서 한 명, 짐 로저스가 베트남은 다이나믹한 나라다라고 했고, 과거에 대한민국을 떠올린다라고도 했어요. 베트남은 남북 방향으로 산맥이 이어져 있고, 북부와 남부에는 넓은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자, 남북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넓은 편을 중심으로 벼가 많이 재배되어 세계 쌀을 많이 수출합니다. 또한 노동력이 풍부해서 섬유산업 등 경공업이 발달했다. 자, 노동력, 섬유산업, 경공업.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랬어요. 예전에. 이거 우선 메모할래요? 메모하셔야 됩니다. 메모하셔야겠죠. 메모 중요합니다. 항상 메모하시고 나서 정리하시고 나서 되새김질 해야 돼요. 보통 학습은 예습, 학습, 복습으로 이루어지죠. 예습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수업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촘촘하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파트는 복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다 까먹어요. 뇌라고 하면은 뇌는 쓸데없는 정보는 다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거든요. 언제? 잠잘 때. 그래서 일주일 기간으로 봤을 때 일주일 안에 한 번이라도 사용한 지식은 머릿속에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대부분 다 그 지식은 뇌에서 뉴런을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여기도 메모하셔야죠. 메모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빨리 지나갔죠. 여러분들 수업 전략은 메모하고 정리하고 쉬는 시간 5분이나 5분 동안에 한 번 더 보고 그 본 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40분인데 40분 동안 되게 타이트하게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너무 피곤해요. 아침 왜 우리가 누가 수업을 듣는 게 어느 정도 피곤하냐 했을 때 다른 사람 말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 시간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짧다고 해요. 말해주지 않을래요. 너무 짧아서 생각보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써야 돼서 약간 릴렉스한 분위기에 됐다가 타이트하게 만들었다가 릴렉스하게 했다가 타이트하게 했다가 요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넣죠. 집중 타임이 짧으니까 여기도 메모해 주세요. 메모해 주셔야 돼. 수업 시간 중에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색칠도 해보고 또 연결도 해보고 아니면은 여기에 보면 미국 그림 있어요. 고래 모양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약간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할까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겼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색펜 들고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환경. 인문환경이란 뭐예요? 의식주 그리고 뭐 언어, 풍습 요 정도. 의식주, 언어, 풍습 요 정도 되겠네요. 자, 근무하는 외국인, 문화 체험하는 외국인, 공부하는 한국인, 외교 국방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해외로 유학 가신 분이 2분이나 계신 걸 보니 유학이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가서 엄청 고생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렇습니다. 74페이지 미국 하면 또 우리나라 무역하고 있죠. 미국 하면 무역, 영토 45배라는 거, 다양한 지형과 기후, 동서로 넓다라는 거, 자연환경이 이렇다라는 거. 근데 여기가 대부분 다 온대기후, 건조기후도 있지만 온대기후인 지역도 굉장히 많고 습지도 있고 초원도 있기 때문에 버팔로라고 해서 막 소보다 더 큰 대형 초식동물이 있고 그냥 말이 막 야생에서 뛰어다니고 막 곰도 살고 막 그런 곳입니다. 나무도 막 사람이 껴안으려고 하면 다 껴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나무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땅. 좋은 땅이니까 지화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옥수수빌 세계 3위. 농업, 상업, 공업 다 발달했대.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물자와 서비스를 무역으로 교류한다라는 거.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뭐예요? 원유. 면적은 10배인데 인구는 3분의 1. 인구 겁나 작죠. 30도 이상. 근데 건조기후란 얘기죠. 원유 생산국가고 석유자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다음 볼게요. 쌀 수출 강국 베트남입니다. 동남아시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기업 결호 그리고 3배 이상이고 인구는 또 2배고 덥고 습한 편이고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다라는 거. 노동력이 풍부해서 섬유산업이랑 경공업이 발달했다. 자, 섬유산업, 경공업 그리고 농업 어딨냐? 여기 농업도 엄청 크게 발달했는데
쌀을 많이 수출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안 쳤네요. 쌀 하면은 또 어디야? 베트남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딱 한 번 재배할 수 있어요. 베트남 몇 번 재배할 수 있냐? 4번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배면은 또 심어. 추수하면 또 심어. 추수하면 또 심어. 추수하면 또 심어. 몇 번? 1년에 4번.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심는 거야. 계속 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재배 못 하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